공사비 6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년 12월 1일 새로 등기된 신생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3억 7천만 원, 기술 능력 평가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공 능력 평가액은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건설업자는 이 금액의 한도를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임직원 중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임기 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곳이지 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공 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기게 된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을 승소로 이끌어낸 변호인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카톡으로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장관 취임 이후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 일방적 해임 지시 통보로 결국 한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이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맨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따뜻한 법무 행정이 결국 대통령에게만 따뜻한 법무 행정입니까? 민주당은 검찰 추니 부대가 엄호하는 불평등한 정의, 비상식적인 법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2심 판결 결과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절대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